네, 여러분 여기는 메릴랜드 엘리컷시리 한인타운입니다. 이곳 롯데프라자에서는 오늘 백신 접종 봉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회장 장영란입니다. 네. 엘리컷시리에 사는 네. 김성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아침부터 이 한인은 물론 타인종, 백인, 흑인, 라틴계 많은 인종들이 지금 여기 줄을 서고 있거든요. 네. 오늘이 몇 번째 행사면 언제부터 이러한 행사를 시작했습니까? 지금 한 50번째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네. 한 6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네. 이게 11월 말까지 한인들을 위해서 3차 부스터, 1차, 2차, 3차 네네. 코로나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 단독이 아니라 이 하워드 카니 보건국에 협력하여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수고해 주시는 알파 네. 파머시 네네. 그분들하고 같이 네. 지금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에 네.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네, 6월 근데 달부터. 왜 예. 그 전에 안 하고 6월부터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해가 있죠. 그 네. 전에는 네. 백신 접종 등록을 네네. 하기 위해서 네. 3월 달부터 네. 6월 달까지는 네. 저희들이 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한인들이 언어가 힘들어서 그렇죠.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네네. 앞에 나와서 그 등록하는데 우리가 네. 도와드렸고요. 네. 그리고 6월 달부터 이렇게 클리닉을 네. 옆에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거는 하와이 카운티 보건국에서 네, 그랜트를 네. 받아서 네. 그 한인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주십시오 해서 지금 6월 달부터 계기가 됐습니다. 아, 네. 오늘 3차 부스터 샷을 맞으셨죠? 네.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가 하는 네. 건데. 특히 네. 우리 장영란 네, 회장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민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그럼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요. 그죠? 네. 근데 이 한인협회 뭐 나 같은 사람 네. 봉사할 거 없어. 근데 있으면 연락 주세요. 1차, 2차 맞으시고는 이렇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 이제 안심이 되시겠어요? 더? 그러면요. 네. 아주 오늘로써 이제 안심.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는 더 맞을 그런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죠. 네. 좋아요. 그래도 우리 아직 맞지 않은 우리 한인 어르신들에게 좀 한 말씀 해줘 보세요. 네. 내가 보니까 네. 안 맞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렇죠. 왜 안 맞느냐 그러니까 네네. 자기는 독감도 안 맞아서 안 맞는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아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으면 그만큼 더 위험하니까. 글쎄, 그러니까 전부 다이 맞아야죠. 접종을 하는 예. 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다 네. 맞아야 돼요. 네, 이게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가 이제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 외에 또 다른 계획이 있죠. 네, 이제 11월부터 네네. hopefully 네. 몽고머리 카운티 네. 또 그 보건구를 통해서 또 네. 이런 하와이 카운티에서 경험과 한인들을 위해서 도왔으니 몽고머리 카운티도 네.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우리 시민협회 회장으로서 네, 우리 동포들에게 네.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네. 먼저 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가족이 건강함으로써 커뮤니티가 건강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와이 카운티에서는 96%가 1차, 2차, 3차를 다 맞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안 맞으신 분이 있다면 꼭 맞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10월 네. 30일 네네.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봐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이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할 도리를 할 수 있으니 네. everybody please come out and 백신을 맞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와서 백신을 맞는데 모든 게 어떤 부담이나 비용은 없죠? 네,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 4명이 네. 미국 분도 타종인도 많이 와서 맞고 또 어떤 한국 분이 2분이 오셔서 첫 접종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아. 이게 3차인데 벌써
지금 이번에 와서 일처를 하시니 네.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요. 네. 또 아직도 3%가 아직 안 맞고 있으니 네. 오셔서 얼른 맞으세요.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메릴랜드 한인협회 한인시민권자협회 이사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반응이 또 이 참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여기 이렇게 시민협회가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네. 코비드 19 네.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또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것에 저희 시민협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참여 열기가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네, 미리 저희들이 다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미리 다 예약을 받고 그렇게 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진행이 되고 예, 이번 달까지 네.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다른 또 프로그램으로 또 카운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예.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나갈 겁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카운티 보건국이랑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이렇게 한인뿐만이 아니라 뭐 백인, 흑인, 뭐 멕시칸, 뭐 다인종들이 지금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알고 참여했어요? 예, 지금 이 롯다 플라자에서 네, 네. 저희들에게 이게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다 선전이 너무 잘 돼 있고 네, 네. 또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이 지역의 랜드마크다 보니까 네. 다 잘 광고가 돼서 네.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기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28일 열렸습니다. 이 출범식에는 지역회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창구 워싱턴 지역 협의회장은 공공외교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출범식을 성황리에 갖고 있고 또 가졌는데요. 예. 이 워싱턴 협의회가 한반도 그 평화 통일의 그 실질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평화 또는 통일이 네네. 상당히 직체되고 있지만은 네. 워싱턴에서 바라봤을 때 국내와가 달리 네. 국민들의 동포들의 애국심이 뛰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네네. 어떻게 그 하나로 묶을까? 네. 또 생업을 하면서 네. 힘들겠지만은 또 그런 어떤 애국심은 네네.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네. 평통은 하도록 돼 있고 네. 또 저희들은 그쪽에 많은 그 이벤트와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뭐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직도 그 분위기를 좀 흐트러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 어떤 평화 해법, 한반도 평화 해법을 우리가 추구할 때 워싱턴 협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은 네네. 북한과 평화를 위하는 어떤 노력을 네네. 단순히 미국과만이 아니라 네네. 또 남북 간에도 네. 그런 일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어느 한쪽의 어떤 얘기하고 그렇죠. 또 다른 한쪽의 네. 한편의 얘기가 네. 상호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미국 관계 네. 이를테면은 미국이 바라보는 대북 관계를 네네. 보다 유연하게 그분들은 어떤 전쟁할 의지가 없다. 네. 또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네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임무와 위치가 됩니다. 스탠스가 그래서 예, 그럼 그러한 역할을 이제 그 미 연방 의회나 아니면 또 행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거기에 딜레마가 있겠지만은 이제 한국 정부의 대통령 자문 기관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의 직접 외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네. 또 많은 그 토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렇지 않고 네. 평통 자문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개인 자격으로 네. 이런 내용을 주변에 전파하고 네. 나누는 역할을 할 겁니다. 네네, 평통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 대한민국의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을 또 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일각에서 볼 적에는 예, 그럼 과연 시민권자들이 평통위원회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예, 미국 국익을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맞는지 예. 이러한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일각도 있거든요. 예,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저희들도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라법이라든가 네. 러비법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됩니다. 네네. 일부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네. 저희들이 어느 게 우선한다 네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 감상적으로는 뭐 미국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렇죠. 어디를 응원할 것이냐 네. 그런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린애한테 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네. 하는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은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고 그렇죠. 또 강대국이면서 또 이 한국과 또 북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다소라도 예. 한반도에 처한 사항을 예. 더 소프트하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 동포 사이가 없다. 그렇죠. 생각했을 때 한국 정부는 상당히 그 막연하고 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단순히 국가 대 국가 외교 관계만 남습니다. 네. 남게 되는데 시민권자로서 그런 점 어머니 나라다. 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예. 범위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럼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미국 외국인하고 결혼한 분도 많이 그렇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의 어떤 그 국기를 해친다. 그런 것보다 윈윈 네. 서로를 위한다. 예.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걸 이제 연구하시고 그렇죠. 검토하시고 또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이제 창안해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20기 그 민주평통이 이제 공공 외교도 또 강조하셨거든요. 예. 그 공공 외교를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할 때 어떤 그런 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예. 아니면은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출범식을 위한 레터를 보냈는데 네네. 상원 의원 4분의 상원 의원과 네. 6분의 미 연방 하원 의원님들이 네네. 축하 서신을 받았어요. 아. 그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네네. 굉장히 고무적으로 치하하고 네. 격려하고 그런 활동이 있는 것을 미국은 환영한다. 네. 그런 얘기에서 보여졌듯이 네.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부터 동포 사회가 한국이 불안하면은 아무래도 모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 불안한 어떤 소식이 들리면은 네. 저희들 생활이 불안해요. 네. 같이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된다는 그 공감대는 네. 형성됐어요. 그렇죠. 형성이 됐지만은 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네. 평화가 담보될 수 있도록 물론 관계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기관에서 그렇죠.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 한계성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네. 여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찾고 더 전파하고 네. 그런 역할들을 할 거로 봅니다. 네, 저 20기 그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은요, 일단은 내부 네. 평통 자문위원님들 네. 첫째 좀 소통을 통해서 네. 개인의 역량을 네. 끌어내는 역할이 지금 우선 중요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K-PIS
페스티벌, 네. 네. 그러니까 코리안 피스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한인회, 네. 지금 기관 단체들하고 전부 어울려서 네. 우리 코리안 페스티벌처럼 네. 코리안 피스 페스티벌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로는 뭐 2,000명, 1,000명 단위 네. 동포들을 한때 어울려서 네. 이런 내용들이 언론이나 또 주류에 전부 전파돼서 네. 이렇게 한인 동포들이 주류 사회에 네. 우리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놓고 네. 서로 이 분과위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민주평통 워싱턴 협회 회장으로서 네. 뭐 하실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평통이 40년 20기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네. 연 인원으로 2,000명이 넘는 동포들이 네. 민주평통을 지나갔습니다. 이름은 들어서 아는데 네. 도대체 뭐를 한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자기들끼리 따로 논다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또 열린 평통으로 손쉽게 네.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로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동포들이 미처 모르는 동국의 통일 정책이라든가 변동 사항들, 매스컴 이외에 네.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조금씩이라도 보충하고 널리 알리는 네. 그런 역할들로 다가가겠습니다. 워싱턴 평통 사랑해 네. 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네. 평통만의 평통이 아닌 네. 정말로 열린 평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Too much like his father. Why it took like 5 years to get through a 2-year degree. Actually, if you look back, it was closer to 40, so they didn't complete it until I came back here to work. So.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릴랜드 몽고메리 경찰국이 경관 진급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지난 28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칼리지 정기전 행사에서 한인 김선영 경관이 경감으로 진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선영 경감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진급을 하시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기쁘죠. 이제 네.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고맙고 이제 또 네. 많은 멘토들도 친구들도 다 같이 네. 서포트를 해줘서 좀 그냥 기쁜 감사한 마음이에요. 올해가 경찰 생활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 16년째입니다. 아, 근데 그동안 16년만 긴 시간인데 네. 그동안 경찰 생활이 어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네. 또 좋을 때도 있고 네네. 이제 보람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우리 한인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이 여자가 사실 경찰관을 지원하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어떤 동기로 지원을 했습니까? 그냥 이제 사회를 도우고 싶은 마음으로 네네. 내가 고등학교 때서도 소방서에서 네. 발런티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사회를 도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예. 오늘 그 진급에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레벨 직급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 루테넌 예. 그러면은 이제 캡틴 밑인가요? 캡틴 밑이죠. 네. 그럼 한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지 현재 몽고메리 경찰국에서는. 이제 루테넌으로서 한인으로서 제가 우리 셋이 있어요. 네, 남자들 그렇군요. 2분하고 나하고. 네. 그럼 이제 오늘 진급식을 가지면은 네. 이제 이 배치는 어디 지금 같은 그 경찰국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배치를 받습니까? 지금 제가 현재 배치를 받은 데가 3rd District, Silver Spring의 네. Deputy Commander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담당하시는 업무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아시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찰 제 밑에 네네. 있는 서전들하고 네. 시프트가 이제 아이다 섹터라고 해서 이제 와이드오크하고 이제 네. 하워드 카운티로 올라가지고 그 네. 다음에 또 이제 midnight shift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이제 예, 그러니까 근무를 이 몽고메리 경찰국에서 물론 다른 분도 계시지만 네. 우리 한인으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앞으로 이 이제 이러한 그 진급을 함으로써 어떠한 자세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이제 나는 그냥 한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특별히 여자들 네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이제 네. 예, 여자 학생들이 네네. 이제 자기네들의 꿈을 찾아갈 때 네.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네네. 알고 네. 아무리 그냥 남자들만 일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성장하는 우리 한인 여자 학생들에게 네. 이 어떤 본보기가 돼서 이 사람들도 사회에 이러한 분야에도 많고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네.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 한인들의 어떤 애로점을 가장 많이 문의를 해왔습니까? 이제 언어죠. 야. 이제 그리고 이제 경찰을 이제 언어 때문에 네, 네. 부르지 못하고 도움을 못 받는다고 아니면 경찰들을 무섭다 그냥 자세로 그냥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무섭다는 네.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분을 좀 지우시고 이제 경찰들한테도 도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또 네. 많은 한인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경찰들이 지금 있으니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몽고메리 경찰국에 우리 김선영 뭐 경감을 차야 되고 해서 이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진급과 관련돼서 이렇게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그 한인 시청자들에게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 그냥 예. 여태껏 이제 온 것은 한인들한테 같은 이제 네네. 기특한 마음으로서 저도 이제 한인 사회에서 도움을 받고 네네. 했으면 하니까 좀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도 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별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위하여. 저희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할 때 늘 등장하는 단어가 정권 창출 또는 정권 교체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저희들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정권이라는 것이 어떤 저희들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국민들이 다 권력에서 다 저희들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새로운 대통령도 어떤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러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그러고 막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과연 이 정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다음 대통령의 정권은 어디까지 과연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선천시대를 살면서 정권, 정치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나라를 통치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이거는 용어가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거기서 눌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이런 환경이에요. 이거를 바르게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인류사의 운영의 법칙이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크게 가면은 또 제가 무슨 소리 할까봐 우리가 대통령을 하고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어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지금 대통령이라는 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 학을 지금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언제 네가 대통령을 해봤다고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하냐. 대통령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등극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내려올 때 알아야 되는 지도자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박수를 받고 내려오는 사람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제 존중받는 분 이렇게 해서 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당신이 진짜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이 그 사람이 활동 속에서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대통령은 존경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보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더 갖추어서 성장을 해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실 분인가 이걸 지금 저울질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학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통치만 하다가 내려오니까 인기가 없는 건 당연하죠. 내한테 좀 돈 벌게 해주시면은 그 사람 칭찬하고, 내가 돈 버는데 방해됐으면 욕하고, 지금 이 판인 거죠. 대한민국서부터 세계의 이 대통령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잡아야 될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이것이 2013년도부터입니다. 무엇이 참 대통령인가? 그러면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으면 지금도 5년 동안 열심히 내가 못한 공부를 다 하라고 올려놓은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풀어나가고 이걸 설명을 하면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 안에서 통치를 하고 있으면 국제 정치를 못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냐? 국제 정치를 배우고 국제 정치 공부를 하러 나갈 사람입니다. 정치는 국제 정치고 나라 안에는 살림이에요. 그럼 나라 살림하는 데는 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모든 이게 부서에 공무원들이 많죠. 이분들이 나라 살림을 하면서 또 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공부의 최고 공부는 현장 실습이거든. 그렇게 현장 실습을 한 걸 가지고 또 연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 공부라고 하는 거죠. 현장 실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내 자리고, 나는 여기서 출세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나 옆으로 따돌리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공무원 자리 떠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저쪽에 오스트레일리아 가가지고 눈썰매 타러 다니고 극하다가 죽으려고 그러고, 국민들이 당신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인재 아닙니다. 지식인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부가 되면 간부의 교육이 있고, 더울로 가면 더울로 가서 교육이 있고, 최고의 교육이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근본만 조금 따주면 나중에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나와 있어야 되죠. 진짜로 이걸 보니까 너무 이게 길이 바른 거라 나는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제 표본으로 놓고 하면 이 국내 안에 살림하는 거는 이때까지 노력하면서 공무원하고 있는 활동을 하면서 조금 해봤으니까 이거는 30%만 담당하고 국제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국제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힘을 전부 다 보태서 당신은 그 자리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제 정치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년, 2년 동안은 나가서 전부 다 악수하고 그분들 말을 듣고 그 환경을 살피고 그런 걸 다 흡수만 하면 됩니다. 5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3년째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전부 다 듣고 보고 했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는 뭔가를 새로운 발상을 일으켜서 이걸 의논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의논하러. 3년 지나고 4년 차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젠다가 나와야 됩니다. 세계 정치.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정치인이 돼야지, 국제 정치인이 돼야지, 나라 안에 정치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큰 오판이죠. 나라는 살림 꾸리가는 거고 세계 정치를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정치를 잘못 배웠어. 그 하나의 그 집단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꾼이 된다면 너는 조직밖에 안 돼요. 조직원, 조직 우두머리.
발전 못합니다. 세계는 하나로 돼가고 있고 지금은 인류가 하나예요. 인류에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어떤 걸 인류의 아젠다를 내놓을 거냐?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내놓을 만한 게 정확하게 찾아졌다면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될 아젠다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부터 이런 걸 실습하니까 또 실천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이걸 전부 다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연구해보자라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는 국제 정치라 해야 되지, 우물 안의 정치를 지금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너가 한참 착각하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인류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일어서고 인류 상대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일어섰는데 지금은 국제 정치 사회입니다. 세계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국제적으로 뭔가 아젠다를 내놓을 사람을 찾고 있고, 그래서 G7도 하고 G20도 하고 하는 게, 또 어떤 데는 G3 하자입니다. 저끼리 3 하자 이하고. 우리가 아젠다를 내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국제적인 정치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많은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제 정치를 하면 국제 정치자들이 나와서 이게 국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나라의 조직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이 사람이 한 소리는 정치인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정치라고 해보고는 있는데 그 안에 매몰돼 가지고 정치꾼으로만 바뀌었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없다. 정치는 이 나라 안에서 연습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갖고 국제에 나가서 정치하는 겁니다. 국제 정치를 정치를 하는 거지, 국내는 정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살림은 나라 살림을 잘 산다 하는 겁니다. 나라 살림. 이 살림 사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 정치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여기서 설명 조금 더 하면, 내가 길까봐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수도 서울시장이라면 서울 살림을 사는 사람이라고 놔뒀는데, 이분이 서울 살림 사는데도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조그만하게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살림 사는 거는 담당자들한테 좀 맡기고, 내가 30%만 그 서울시를 위해서 이런 점검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거기서 매몰 속에 빠지다가 보니까 이상한 욕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나라 살림을 조금 배우고, 이렇게 30%는 서울 시민의 상대로 내가 살림을 하는 거고, 30%는 나라 살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30%는 어디로 가냐?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은 70%가 세계로 나가서 세계 정치를 배워야 되고, 서울시장 정도면 30%는 세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많은 교류를 맺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나라에 도움되게,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결국 나라에 도움되게 하면 서울시가 그 에너지를 제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좋아지는, 요렇게 한다면 서울시장은 다음에는 무조건 대통령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표를 많이 받으려고 달라드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보는 시대. 그게 인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스승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 안에 매몰돼 가지고 어떻게가 당신이 대통령을 한다. 대통령을 하면
국제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있냐? 국제를 상대할 사람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 나라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 과장들이 할 일을 공치사를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 국민 앞에 아주 그냥 낮은 질량으로 보이는 거죠. 국제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대한민국이 갈 일이고 그래야지 그런 길을 잘 열어야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크게 국제를 상대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야 대한민국은 수준이 높은 나라가 돼요. 이만큼 좀 더 고등교육 이상 잘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국제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까? 동네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놓고 시골에 또 농사지러 가는 시골에 필요한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고등교육을 받는다. 잘들 한다. 아무리 안 돼도 시골로 가려면 시골의 수장으로는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또 시골 살림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은 돼줘야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 젊은이들이 앞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요런 것들 앞으로는 이거 다 풀어야 되죠. 요번 선거 기간에 이거 내가 다 풀어줬거든. 이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성, 지향성, 이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서 대한민국 공약을 내놓을 겁니다. 국제사회에다가 대한민국 공약을 내놓을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좀 갑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백세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재선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E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찾아갈 건데 네. 오늘 전하실 말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요약 좀 해서 먼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 무엇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건강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많죠. 예. 그 중에서 진짜 나에게 만일에 한 3가지만 꼽으려면 난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이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중요한 부분이 비타민 E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E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비타민 E가 도대체 뭔데 네. 이 비타민 E를 가지고 네네. 우리 저기를 하겠는가? 네. 제가 지난달에 한 것 중에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근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근육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근육 운동을 잘 해놓게 되면 젊어지고 네. 활력도 생기고 네네. 여러 가지 잔병도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제대로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작동을 하는 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근육인데 네. 이 근육에 어떤 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네. 그 비타민에 그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비타민 E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근육 운동, 근육에 도움이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하니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 오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보조제, 음식입니까? 보충제, 그렇습니다. 보조 음식, 네네네. 예,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비타민 E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비타민 E는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인데 네네. 비타민 E는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기름에 녹아요.
기름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넣으면 잘 안 녹아요. 네. 움직여야 녹아요. 이게 움직여야 이게 저기가 되는 건데 네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네. 뭐 우리의 심근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뼈라든가 네. 간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방 조직 같은데 네네. 그런데 부위에 생체막이 있습니다. 생체막은 이렇게 감싸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싸가지고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보호해 줄 뿐만 아니고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보호해 줄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융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비타민 E입니다. 그 비타민 E는 많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네. 적은 양이라도 꼭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근육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육 운동하게 되면 피곤해지죠. 이 피로한 요소가 쌓이게 됩니다. 네네. 그거를 이게 저항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가 항산화의 효과인데 이 항산화 효과 중에서 매우 강력한 네.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가 이게 바이타민 E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 많이 빠지세요? 머리 많이 빠지시게 뭐 되면 일부는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또 이게 나이를 들수록 이렇게 탈모 현상이 좀 빈발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되죠. 네. 비타민 E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비타민 E. 네. 그러니까 비타민 E가 없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검은 콩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런 이 검은 깨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비타민 E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뭐 모발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지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때로는 머리를 검게까지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바라는 거가 좀 심한 얘기고 네. 저는 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 네. 꼭 필요한 거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강화시키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플랭크라든가 아니면은 이 근육 운동을 약간씩 하게 되는데 네. 음식에서는 내가 뭐를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 바이타민 E 계통의 음식을 좀 보충해 주시게 되면 항산화 그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육에 어떤 활성화시키는 효과, 거. 예, 활성화를 해주면서 효과를 가져주는데 그렇다면 우선 그 비타민 E를 쉽게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음식을 또 약을 소개해드리게 하시게 되면 메모하셨다가도 못 쓰세요. 그걸 일일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평소 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네. 나는 가장 먹으면서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그렇죠. 좀 순서대로 드릴까 싶어요. 네. 알몬드 있죠. 네, 알몬드, 네 있죠. 알몬드가 묘하게도 비타민 E가 많습니다. 와. 알몬드.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먹고 있는 키위 많이들 드시죠. 키위 과일이잖아요. 과일에도.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드시지만 아보카도 있죠.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에 비타민 E가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믿긴 하죠. 그 네, 믿긴 거가 수용성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네. 그게 그 지용성, 네.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가 됐고 해바라기 씨라든가 네. 호박이라든가 이건 뭐 가끔 드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헤이즐넛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시금치 같은 거는 비타민 C도 많고 비타민 D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B12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금치 같은 것도 골고루 들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먹는 이 무라든가 예. 무 잎사귀라든가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일반 생활을 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 건강 관리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강을 이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뭔가를 특이한 약을 가지고 뭐 고치려고 한다든가 아니게 되면 무슨 뭐 그냥 엄청나게 뭐 우리 정력에 좋으면은 뭐 하다못해 뭐 그 두꺼비까지 잡아먹는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건강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만 꾸준하게 하고 근력 운동하고 걷기 하시고 심호흡 하시고 그다음에 고루고루 음식 드시고 좀 편안하게 쉬시고 이러한 과정만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은 70세에도 자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건강이다는 말씀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네. 어떠한 증상,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육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네. 이 근력이 저하됩니다. 쉽게 피로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부터 네. 근육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느 때는 의자에 앉기조차 힘이 들어요. 엉치에 근육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엉덩이가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거운 거를 들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못 드세요. 네. 힘이 들어서 못 드세요. 네. 조금 좀 그 걷기를 한 30분, 1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네. 아이고 숨차. 아이고 내가 이 다리도 아프고 힘이 없어지네. 네. 이 지팽이를 짚어야 되나? 네. 이러한 현상들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손실이 온 겁니다. 근육이 손실이 왔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근육이 보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음식을 드시면서 간단한 운동을 자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젊었을 때는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젊은 애들 많이 댄스장에 많이 가고 뛰어놀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밀고 땡기고 자빠지고 발길을 차고 쌈박질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가면서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운동에 안 가더라도 노인분들은 어디서 쌈박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서 그 축구 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분들 뭐 많이 있어요. 조기 축구 하시는 아주 건강하신 분들 말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어디 이 등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3일 4일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거 있어요. 자전거 많이 타세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스쿼트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플랭크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아령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데 근육 키워나가면서 아 나는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이타민 E에 관계되는 뭐 알몬드라든가 아니게 되면 해바라기씨라든가 아보카도 그다음에 음식을 골고루 이게 맛있게 이게 차근차근 씹어가지고 드시고 피곤할 땐 쉬시고 그다음에 물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근육을 키워나가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와 관련된 음식도 좀 더 과다 복용이나 섭취를 하면은 이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양이 문제거든요. 혹시 바이타민 E가 좋다고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바이타민 E를 일일이 그 음식에서 이걸 먹기가 힘드는데 이거를 혹시 바이타민 샵에 가가지고 이걸 구입할 수는 없을까? 이 바이타민 샵에 가서 하게 되면은 우선 단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이타민 E는 밀리그램입니다. 다른 거는 IU로 치지만은 밀리그램과 IU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밀리그램이 40 IU 가는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IU를 측정을 틀리게 합니다. 네. 그런데 바이타민 E는 그래서 밀리그램을 하는데 540 밀리그램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우시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540 밀리그램 적힌 거를 다 약으로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한 450에서 500 밀리그램짜리, 300 밀리그램짜리 이런 거를 구해서 드시는데 이거를 과하게 드실 때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해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있는 건가, 사이드 이펙트는 뭐가 있겠는가. 물론 과하게 드시는 거가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혈관이라든가 이런 걸 싸고 있는 심근을 이런 싸고 있는 이 어떤 생체막에 존재해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하게 있게 되면은 이제 미스껍거나 두통이 오거나 아니게 되면은 심하게는 심각한 피로 또 더 심하게 되면은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출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하게 드시는 분, 이거를 보충제로 서플리멘트로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 그룹의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아스피린 같은 거를 베이비 아스피린이라든가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를 묽게 하는 그 약이 있잖아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겹쳐서 쓰시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시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줄이고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이 양을 약 한 200mg 또 100mg으로 줄여가지고 서플리멘트를 드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상충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피를 묽게 만드는 그런 그 서플리멘트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피체간의 밸런스를 맞춰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 임신 초기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간 기능이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그 팔, 다리, 코, 입, 뼈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거든요. 초기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임신 2주에서부터 약 한 12주 정도 되는 분들인데 그 임산부들은 과하게는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토를 한다든가 아니 모닝 시크네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초기 증상인 그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 않고 적당히 드시는 건 아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시금치나 뭐 새우나 뭐 이런 해바라기씨 이런 것도 과하게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사실은 음식에 대한 거는 과하게 드시게 되면 참고적으로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이 안 받아들여요. 우리 몸이 받아들이질 않아 가지고 전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음식은 걱정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 음식은 예를 들어서 아몬드를 내가 보통은 한 10알, 20알 하루에 먹게 되는데 내가 너무 맛있고 복싱 게임을 하고 축구 게임을 하느라고 내가 알몬드를 한 깡통을 다 먹었네. 나 큰일 났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거는 약 한 10알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화장실로 나갑니다. 그러게 되면 설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설사로 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음식으로 해가지고 과하게 드시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음식은 많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약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음식
입에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에서 땡기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맛있고,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잘 된 만큼 그렇게 조금씩 자주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네.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황경혜입니다. 오늘은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투자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교육입니다. 그 투자 중에서 사랑을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요즘은 인터넷, 매스컴, 세계화 영향으로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겉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속으로 표현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표현해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들려줘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이 범죄율도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집, 좋은 차보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성취감이 뛰어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학습 효율 능력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덤뿍 주십시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비싼 화금 보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끔 유치원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하고 유치원 가기를 싫어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픈 것보다 그날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아이가 더 많습니다. 네, 가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데리고 가고 함께 성경도 읽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아이들과 노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이들의 장래에 큰 투자로 남습니다. 아이들 재능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지 축구를 잘하는지 악기를 잘 다루는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주영 선수 같은 축구 선수도 나오고 장미란 같은 역도 선수도 나오고 박정호 같은 성악가도 나오고 신보라 같은 개그우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멋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